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터중국의 김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같이 중국어 동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동사는 바로 이 쩌우라는 동사입니다. 이 쩌우라는 동사는 기본적으로 내다, 제출하다, 주다란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맡기다란 뜻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귀다, 교제하다란 뜻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정도의 뜻을 가지고 문장 짓기와 말하기 연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너 언제 전기세 낼 거야? 자, 그렇습니다. 바로 내다, 제출하다, 주다란 뜻이 있습니다. 너는 니 언제 什么时候 그 다음에 전기세를 낼 거야. 자, 전기세를 뭐라 그럽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电费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기세를 내다 交电费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你什么时候交电费 한 번 더. 你什么时候交电费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交라는 동사는 전기세, 물세 이런 식의 세금 등을 낼 때 이 동사 交를 쓸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你什么时候交电费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숙제를 선생님에게 제출하세요. 바로 내다, 제출하다, 주다, 바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숙제를 선생님한테 제출하세요. 자, 제출하다 交입니다. 근데 선생님한테 제출하세요. 어떻게 말합니까? 交给老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런 형태의 문장을 만들 때는 빠점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숙제를 할 때 把作业交给老师 이렇게 만드시면 가장 무난한 문장이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把作业交给老师 한 번 더. 把作业交给老师 좋습니다. 왜 이런 형태의 문장은 바로 빠점을 만들어야 됩니까? 이 바로 作业라는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환이 되는 겁니다. 누구한테요? 내 거였던 것이 선생님에게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거죠. 이럴 때는 바로 이 빠점은 형태를 써주시는 게 가장 무난한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만들어 놓은 빠점은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把作业交给老师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가방 안에 돈을 모두 내놓으세요. 길 가다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가 가방 안에 돈을 모두 내놓으세요. 내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혹은 어머니가 가방 안에 돈 다 꺼내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바로 뭡니까? 내다, 제출하다, 주다란 뜻입니다. 가방 안에 돈, 어떻게 말합니까? 包里的钱, 그 다음에 모두,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내놓는 동작을 해서 출라이 하는 거죠. 그래서 交出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你包里的钱都交出来 한 번 더. 你包里的钱都交出来 좋습니다. 바로 뭡니까? 너 가방 안에 돈을 모두 交出来 바로 交 꺼내는 동작을 통해 가지고 출라이 나오게 해라 이런 뜻이 되겠죠. 바로 복합 방향보호를 썼습니다.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이 일은 그에게 맡겨서 처리해. 바로 맡기다란 뜻도 있습니다. 이 일은 这件事 그 다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交给他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办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办 무슨 뜻이죠? 처리하다는 뜻이 되겠죠. 간단한 문장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这件事交给他办吧. 한 번 더. 这件事交给他办吧.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어는 바로 뭡니까? 是입니다. 그 다음에 수어는요. 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给他 같은 경우는 바로 뭡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交에 대한 결과 보호가 되는 겁니다. 바로 交 맡기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에게 줘서 반해라, 바로 처리해라 이런 형태의 문장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옷은 엄마에게 맡겨서 빨아라. 자, 역시 맡기다란 뜻입니다. 방금 봤던 문장과 똑같은 형태를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옷은 if, 그 다음에 엄마에게 맡기다 어떻게 합니까?
交给妈妈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빠라라 씨 좋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衣服交给妈妈洗 한 번 더. 衣服交给妈妈洗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옷은 찌어 바로 주는 동작을 통해서 어머니에게 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시해라. 이런 형태가 되겠죠. 좋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衣服交给妈妈洗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나는 그와 절교한 지 여러 해 되었어. 자, 사귀다, 교제하다란 뜻입니다. 자, 그런데 위에 문장에 보시면 사귀다란 말은 없고 무슨 말이 있습니까? 절교하다란 단어가 있습니다. 사귀다는 찌어옵니다. 그러면 절교하다는요? 그렇습니다. 바로 또한 찌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나는 그와 어떻게 말합니까? 我跟他 그 다음에 또한 찌어 여러 해 되었다. 好多年了 읽어보겠습니다. 我跟他断交好多年了 한 번 더. 我跟他断交好多年了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는 그와 断交 바로 뭡니까? 절교를 했다. 그래서요. 好多年 바로 好多年 같은 경우는 바로 뭡니까? 시간 상황화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 끝에 러 바로 断交了好多年了 이렇게 말을 하셔도 되는데 그냥 문장 끝에서 이렇게 넣어서 오래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 내가 절교한지는 알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절교한지는 바로 5, 6년 넘었다는 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我跟他断交好多年了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나는 중국에서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어. 사귀다, 교제하다라는 뜻입니다. 간단한 문장이죠. 나는 친구를 사귀다, 사귀었다 하니까는 我交了朋友 하면 안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我交了朋友 이러면 나는 친구를 사귀고 이렇겠죠. 그래서 어떤 친구입니까? 많은 친구. 그래서 好多朋友 이렇게 해서 我交了好多朋友 이러면은 나는 많은 친구를 사귀었다가 되는 겁니다. 바로 뭡니까? 동태조사 러 뒤에 오는 목적어는 어떤 목적어? 그렇습니다. 바로 구체적인 목적어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상어는 바로 뭡니까? 在中国 읽어보겠습니다. 我在中国交了好多朋友 한 번 더. 我在中国交了好多朋友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交了 바로 이 동태조사 러 뒤에 오는 목적어는 어떤 목적어? 구체적인 목적어 와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이 동사 交 같은 경우는 사귀다, 교제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퀴즈 풀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너 언제 전기세 낼 거야?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你什么时候交电费? 한 번 더. 你什么时候交电费?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숙제를 선생님한테 제출하세요.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把作业交给老师. 한 번 더. 把作业交给老师.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가방 안에 돈을 모두 꺼내 놓으세요.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你包里的钱都交出来. 한 번 더. 你包里的钱都交出来.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이 일은 그에게 맡겨서 처리해. 그렇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这件事交给他办吧. 한 번 더. 这件事交给他办吧.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옷은 엄마에게 맡겨서 빨아라.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衣服交给妈妈洗. 한 번 더. 衣服交给妈妈洗.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나는 그와 절교한 지 여러 해 되었어.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我跟他断交好多年了. 한 번 더. 我跟他断交好多年了.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나는 중국에서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어.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我在中国交了好多朋友. 한 번 더. 我在中国交了好多朋友. 좋습니다. 이렇게 동사 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거나 도움이 된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再见.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터 중국의 김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중국어 동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동사는 바로 이 카오라는 동사입니다. 이 카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의지하다, 기대다, 닿다, 접근하다, 기대어 있다, 기대다, 믿다, 신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이 뜻들을 가지고 문장 짓기와 말하기 연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집에서는 부모에게 의지하고 밖에서는 친구에게 의지한다. 바로 의지하다, 기대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 같은 경우 집에서는 부모에게 의지하고 어떻게 말합니까? 在家靠父母. 밖에서는 밖에 나가면은 어떻게 하죠? 出门靠朋友.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在家靠父母出门靠朋友. 한 번 더. 在家靠父母出门靠朋友. 좋습니다. 이 말의 뜻은 뭘까요? 바로 뭡니까? 집에서는 부모에게 의지하는데 밖에 나가면은 친구에게 의지한다. 바로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그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在家靠父母出门靠朋友.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공부를 잘한 것은 모두 자신의 노력에 의지한 것이다. 자, 바로 의지하다, 기대다라는 뜻입니다. 그녀가 이렇게 공부를 잘한 것 어떻게 말합니까? 她学习这么好.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她学习好.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她学习好. 이런 뭐죠? 그녀가 공부를 하는데 공부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好. 이렇게 이 好 같은 경우는 결과 보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문장에서 이런 형태, 바로 이렇게 잘한다. 그러면 她这么学习好 이상하겠죠, 여러분들? 예, 이런 형태의 문장은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她学习这么好. 이렇게 하면은 她学习가 주어가 되고 这么好가 뭐가 되는 겁니까? 수어가 된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혹은 주어는 她, 수어는 学习, 그 다음에 好는 뭡니까? 결과보호가 되겠죠. 그리고 이 学习와 이 好라는 결과보호 사이에 점어를 넣어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她学习这么好, 모두 자신의 노력에 의지한 것이다. 全靠自己的努力. 읽어보겠습니다. 她学习这么好全靠自己的努力. 한 번 더. 她学习这么好全靠自己的努力.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靠 같은 경우는 의지하다, 기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친구의 도움으로 나는 겨우 일을 찾았어. 역시 의지하다, 기대다랍니다. 바로 친구의 도움에 기대어서 나는 일을 찾은 거죠. 바로 친구가 돕다. 어떻게 말합니까? 朋友帮忙.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근데 친구가 돕는 것에 기대었다. 그러니까 靠朋友帮忙.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는 겨우 我才, 그 다음에 찾았다. 找到 뭘 찾았죠? 工作. 읽어보겠습니다. 靠朋友帮忙我才找到工作. 한 번 더. 靠朋友帮忙我才找到工作.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 이 靠 같은 경우는 바로 뭡니까? 의지하다, 기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창가에 책상 하나가 놓여 있어. 자, 이번에는 닿다, 접근하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곳에 접근하거나 가까이 접근한 것을 나타냅니다. 자, 창가에 책상 하나가 놓여 있다. 그러니까 창가를 뭐라 그럽니까? 그렇습니다. 바로窗户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靠窗户 뭐가 놓여 있습니까? 放着一张桌子 좋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靠窗户放着一张桌子 한 번 더. 靠窗户放着一张桌子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 뭡니까? 바로 그 근처에 이렇게 바싹 닿아 있다는 뜻을 나타낼 때도 이 카오를 쓸 수가 있습니다. 계속 하시겠습니다. 너 교실에 들어와서 벽가에 앉아. 자, 닿다 접근하다라는 뜻입니다. 너는 교실에 들어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벽 근처에 접근해서 그 다음에 앉으라는 뜻입니다. 바로 뭡니까? 연동문의 기본 형태겠죠. 자, 먼저 뭘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进来教室 맞습니까? 아니겠죠. 바로 进教室来 이렇게 하셔야겠죠. 그래서 你进教室来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벽가에 근처까지 가야겠죠. 그래서 靠墙 그 다음에 坐一下 읽어보겠습니다. 你进教室来靠墙坐一下 한 번 더. 你进教室来靠墙坐一下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교실에 들어와야지만 벽가에 갈 수가 있고 벽가에 가야지만 뭘 할 수 있습니까? 앉을 수가 있겠죠.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것은 연동문의 기본 형태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들은 강 근처에 산다. 역시 닿다 접근. 강에 붙어서 살진 않겠죠. 그러니까 바로 뭡니까? 강 근처에 산다. 자, 이 문장을 보시면요. 주어는 뭡니까? 그들입니다. 그래서 탐은 그 다음에 뭐하고 있죠? 주. 그렇습니다. 그래서 탐은 주. 이렇게 하시면 되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강 근처. 그 뭡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은 바로 장소상어 바로 전치사 구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在地方 어떤地方이죠? 在靠近江边的地方 이렇게 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他们在靠近江边的地方住 한 번 더. 他们在靠近江边的地方住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문장의 기본은 바로 뭡니까? 他们住 그렇습니다. 바로 그들은 산다. 어디에 삽니까? 바로 在靠近江边的地方 예? 살고 있겠죠. 바로 在地方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靠近江边은 바로 뭡니까? 이것은 바로 地方 앞에서 地方을 수식해주는 한정어가 되겠죠. 아니 저것은 전체가 상어 아니요? 전체는 상어 맞습니다. 여러분들. 在靠近江边的地方 이 전체는 바로 전치사 구로서 상어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靠近江边은 바로 뭡니까? 바로 地方이라는 이 명사 앞에서 이 명사를 수식해주는 한정화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他们在靠近江边的地方住 좋습니다.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이번에는 퀴즈 풀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집에서는 부모에게 의지하고 밖에서는 친구에게 의지한다.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在家靠父母出门靠朋友 한 번 더. 在家靠父母出门靠朋友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공부를 잘한 것은 모두 자신의 노력에 의지한 것이다.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他学习这么好全靠自己的努力 한 번 더. 他学习这么好全靠自己的努力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친구의 도움으로 나는 겨우 일을 찾았다.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靠朋友帮忙我才找到工作 한 번 더. 靠朋友帮忙我才找到工作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창가에 책상 하나가 놓여 있어.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靠窗户放着一张桌子. 한 번 더. 靠窗户放着一张桌子.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너 교실에 들어와서 벽가에 앉아.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你进教室来靠墙坐一下. 한 번 더. 你进教室来靠墙坐一下.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들은 강 근처에 산다. 그렇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他们在靠近江边的地方住. 한 번 더. 他们在靠近江边的地方住. 좋습니다. 이렇게 동사 카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거나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 再见.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터중국의 김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중국어 동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동사는 바로 이 시영이라는 동사입니다. 이 시영이라는 동사는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바로 딱 보셔도 바로 무슨 뜻입니까? 적응. 그렇습니다. 바로 적응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때 이 적응하는 대상이 뭐냐? 바로 이 적응을 하는 대상은 바로 환경, 일, 기후 등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 적응하다 이런 식 표현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 시영 같은 경우는 이 시영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요, 이 시영 뒤에는 바로 뭐가 와야 된다? 목적어가 와야 된다. 아, 선생님 목적어 생략된 거 본 적이 있습니다. 네, 목적어가 생략된 걸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바로 앞에서 그 어떤 목적을 얘기했고 그것을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생략이 된 경우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 시영 같은 경우는 목적어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매우 강해. 자, 바로 적응하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이 적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문장 짓기를 할 겁니다. 자, 이 위에 문장 보시면요, 주어가 뭐죠? 주어는 능력입니다. 수로는 뭡니까? 강하다. 그래서 능력이 강하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능력 앞에 있는 그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여기까지 뭡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 능력에 대한 한정어가 되겠죠. 그래서 그는 새로운 환경, 신환境, 그렇습니다. 적응하다, 适应, 그래서 适应 신환境,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그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다. 그리고 나서 능리 앞에다가 수식을 하려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구조조사 白晓得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他适应新环境的能力很强. 한 번 더. 他适应新环境的能力很强. 좋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 능리가 주어가 되고 수라는 취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适应 같은 경우는 목적을 뭘 갖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环境이라는 바로 환경에 적응하다라는 목적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他适应新环境的能力很强.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내가 적응하지 못할까봐 염려한다. 자, 바로 역시 적응하다라는 뜻이죠. 그들은 뭘 하는 겁니까? 염려한다. 他们 염려하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바로 어떤 동사가 있죠? 그렇습니다. 바로 파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파. 무섭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파는 무섭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염려하다, 걱정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他们 파. 뭘 파하는 거죠? 내가 적응하지 못할까봐. 내가 적응하지 못한다. 어떻게 말합니까? 我不适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어디에요?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어떤 전제 조건이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전제 조건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이 수영에 대한 목적어를 달아봤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他们怕我不适应这儿 하면 더 他们怕我不适应这儿 좋습니다. 그들은 내가 여기에 적응하지 못할까봐 파 바로 염려하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他们怕我不适应这儿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나는 점점 여기의 기후에 적응했다. 역시 적응하다는 뜻입니다. 나는 그 다음에 적응했다. 适应了 이러면 되겠죠. 그래서 适应了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디에요? 어디에 적응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气候라는 바로 이 기후에 적응한 겁니다. 그래서 我适应了气候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어디의 기후입니까? 그렇죠. 바로 这里的气候 그 다음에 점점 부사 점점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바로 逐渐이라는 부사가 있습니다. 이 逐渐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전에 만들어 놓았던 부사 보시면요. 부사 총정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셔도 아마 이 逐渐이라는 단어를 갖고 제가 설명을 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아니면은 부사 시리즈 중에서 찾아보셔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我逐渐适应了这里的气候 하면 더 我逐渐适应了这里的气候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응합니다. 어디에 적응하죠? 气候 바로 기후에 적응하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계속하겠습니다. 아이들은 생활환경 변화에 적응하기를 어려워했다. 자, 아이들은 적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적응하기를 어려워했다고 했어요. 자, 그럼 이 문장의 주어는 뭡니까? 아이들이 있겠죠. 수로는 뭡니까? 어려워했다. 바로 어려워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수로가 되는 겁니다. 어렵다가 뭐죠? 난. 그래서孩子们 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활환경 변화에 적응하기를 이건 목적어 아니냐? 을이 들어가니까 목적어 아니냐? 목적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이것은 제가 만들어 온 영상 중에 바로 뭐가 있습니까? 난이라는 형용사 난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형용사는 목적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없겠죠. 그래서 저것은 목적어 아닙니다. 그럼 바로 뭡니까? 난이 바로 뭐였습니까? 이 난이 같은 경우는 바로 뭐죠? 이 같은 경우는 바로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전치사 뒤에 명사가 오고 명사 혹은 명사화된 것이 오면 되겠죠. 바로 뭡니까? 이 형용사 이 난을 보충 설명해주는 결과보호가 되는 겁니다. 이 문장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어볼까요? 孩子们难以适应生活环境的变化 하면 더 孩子们难以适应生活环境的变化 좋습니다. 이 문장을 보시면요. 주어는 孩子们입니다. 수어는요. 그렇죠. 바로 난이 되는 겁니다. 그럼 목적어는요. 우리말은 저렇게 번역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저 문장은 바로 형용사 난이 수로기 때문에 목적어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适应生活环境的变化는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이 난에 대한 결과보가 되는 겁니다. 결과보는 뭡니까? 동사 형용사 뒤에서 동사나 형용사 혹은 전치사구가 이 동사 형용사 어떻게 해주는 겁니까? 그렇죠. 바로 보충 설명해 주는 겁니다. 孩子가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건 바로 뭘 어려워하는 거죠? 생활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자, 이런 형태의 문장들은 외우시고 제가 만들어 놓은 이 난이라는 그 영상 참고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럼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갑자기 출근을 하기 시작하니 정말 좀 적응이 안 돼. 자, 역시 적응하다는 뜻입니다. 자, 갑자기 출근하기를 시작하다. 突然开始上班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갑자기 출근하는 것을 시작했다. 그래서 정말 좀 적응이 안 돼. 정말 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적응이 안 돼. 좀 적응이 안 되는데. 바로 뭡니까? 부정과 불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요디아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디아, 不适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突然开始上班这有点不适应 하면 더 突然开始上班这有点不适应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适应 같은 경우는 바로 뭡니까? 갑자기 출근하게 된 이 환경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적응이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계속 보시겠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반드시 시대의 변화에 적응해야만 한다. 역시 적응하다는 뜻이겠죠. 자, 사람의 생각은 바로 뭡니까? 人的思想 그렇습니다. 적응해야만 한다. 适应 뭐예요? 변화, 变化 어떤 변화? 时代的变化 이러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반드시, 一定 그 다음에 적응해야만 한다. 뭐뭐 해야 한다. 要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一定과 要가 있습니다. 要一定适应一定要适应 뭐가 맞습니까? 부사가 먼저 오고 조동사 오고 전치사, 명사, 동사. 근데 전치사, 명사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사, 조동사, 동사 수로가 오면 되겠죠. 그래서 一定要适应时代的变化 읽어보겠습니다. 人的思想一定要适应时代的变化 하면 더 人的思想一定要适应时代的变化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适应 같은 경우는 바로 뭡니까?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동사 适应을 가지고 퀴즈 풀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그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매우 강해.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他适应新环境的能力很强 하면 더 他适应新环境的能力很强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들은 내가 적응하지 못할까봐 염려한다.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他们怕我不适应这 하면 더 他们怕我不适应这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나는 점점 여기의 기후에 적응했어.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我逐渐适应了这里的气候 하면 더 我逐渐适应了这里的气候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아이들은 생활환경 변화에 적응하기를 어려워했다. 그렇죠. 읽어보십니다. 孩子们难以适应生活环境的变化 하면 더 孩子们难以适应生活环境的变化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갑자기 출근을 하기 시작하니 정말 좀 적응이 안 돼.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突然开始上班真有点不适应 하면 더 突然开始上班真有点不适应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반드시 시대의 변화에 적응해야만 한다.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人的思想一定要适应时代的变化 하면 더 人的思想一定要适应时代的变化 좋습니다. 이렇게 동사 适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거나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再见.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터중국어의 김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중국어 동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동사는 바로 이 适合라는 동사입니다. 이 适合라는 동사는 기본적인 번역은 적합하다, 알맞다, 적절하다는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이때 이 적합하고 알맞고 적절한 것은 바로 뭡니까? 口味 바로 맛이나 情况 바로 상황 혹은
ren 바로 사람이 적합하고 적절하다 할 때 이 适合를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适应이라는 동사를 배웠습니다. 그 适应 같은 경우는 적응하는 거였습니다. 어디에 적응하는 거였죠? 그렇습니다. 바로 일이나 혹은 기후 혹은 어떤 변화에 대해서 적응할 때 우리는 그 适应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适合 같은 경우는 맛이나 상황 혹은 사람이 적합하다, 적절하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녀의 성격은 교사에 아주 적합해. 바로 뭡니까? 적합하다, 알맞다, 적절하다는 뜻입니다. 번역을 보시면요. 그녀의 성격은 적합하다. 어디에 적합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교사에 적합한 겁니다. 교사는 뭐죠? 老师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适合老师 이렇게 하시면 될까요? 안 됩니다. 왜 그렇죠? 교사를 맡는 것에 적합한 겁니다. 교사를 하는 것에 적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当老师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适合当老师 이런 식으로 쓰시면 가장 무난하실 것 같습니다. 그녀의 성격은 她的性格适合当老师 그 다음에 아주가 있으니까 特别 요 정도 쓰시면 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她的性格特别适合当老师 한 번 더. 她的性格特别适合当老师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适合 같은 경우는 바로 뭡니까? 적절합니다. 뭐가 적절하죠? 그렇습니다. 바로 선생님이 되기에 적절하다. 바로 사람에 대해서 그 어떤 직업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이 잡지는 젊은 사람들에게 매우 적합하다. 자, 역시 적합하답니다. 역시 누구에게 적합한 겁니까? 그렇죠. 바로 사람. 어떤 사람? 바로 젊은 사람에게 적합하다. 우리 방금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适合当老师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만약에 适合老师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에게 적합하다가 되는 겁니다.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들에게 적합하다. 그러니까는 适合年轻人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선생님에게 적합하다 이러면은 适合老师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읽어보겠습니다. 这本杂志很适合年轻人 한 번 더. 这本杂志很适合年轻人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适合年轻人 이렇게 하시면은 젊은 사람에게 적합하다. 우리 방금 봤던 문장 适合当老师 이렇게 하시면 선생님이 되기에 적합하다. 선생님을 맡기에 적합하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좋습니다. 계속 하시겠습니다. 이 요리가 당신의 입맛에 맞을지 아닐지 잘 모르겠어요. 자, 바로 뭡니까? 역시 적합하다, 알맞다, 적절하다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바로 뭡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코웨이, 바로 맛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맛이 적절한지 아닌지 모르겠다. 자, 문장 보시겠습니다. 이 문장에서 주어가 있습니까? 주어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주어는 없습니다. 수어는 뭐죠? 잘 모르겠어요. 바로 不知道가 바로 수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요리가 당신의 입맛에 맞을지 아닐지를 여기까지는 바로 뭡니까? 저 不知道에 대한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맨 먼저 오는 거 바로 뭡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不知道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不知道 그 다음에 이 요리가 这道菜 혹은 这个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당신의 입맛, 你的口味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맛에 맞을지, 입맛에 맞다, 뭐뭐에 적합하다, 适合 적합하지 않다, 그렇습니다. 바로 不适合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바로 뭡니까? 정반 의문문 형태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适合
不适合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不知道这个菜适合不适合你的口味 한 번 더. 不知道这个菜适合不适合你的口味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 适合不适合 이래서 정반 의문 형태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어는 바로 뭡니까? 맛, 바로 코웨이가 목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계속 하시겠습니다. 이 식물들은 식용으로 부적절하다. 역시 적합하다, 적절하다는 뜻인데 이번에는 부적절하다. 그럼 뭡니까? 부정 바로 뿌를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不适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不适合 식용. 식용을 뭐라 그럽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使用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바로 뭐가요? 이 식물들 这些植物不适合使用 읽어보겠습니다. 这些植物不适合使用 한 번 더. 这些植物不适合使用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 뭡니까? 适合 뒤에 오는 목적어는 바로 맛이나 음식 관련된 이런 목적어가 올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계속 하시겠습니다. 넌 짙은 색깔의 옷이 잘 어울려. 자, 역시 적합하다, 알맞다, 적절하답니다. 이번에 보시면요. 너는 어울린다, 적절하다. 그러니까 你适合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뭡니까? if 바로 옷이 잘 어울려. 어떤 옷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짙은 색깔의 옷을 입었을 때 잘 어울려.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바로 뭡니까? 상황이 목적어 되는 겁니다. 넌 짙은 색깔의 옷이 잘 어울려. 자, 你适合穿深颜色的衣服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바로 뭡니까? 진한 색깔의 옷을 입었을 때 잘 어울려. 이런 식으로 중국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你适合穿深颜色的衣服 한 번 더. 你适合穿深颜色的衣服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适合 뒤에는 바로 뭡니까?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죠? 옷을 입는 겁니다. 어떤 옷이죠? 深颜色 바로 짙은 색깔의 옷을 입다.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상황이 펼쳐졌을 때 그 상황이 어떻다는 겁니까? 적절하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你适合穿深颜色的衣服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날이 따뜻해져서 공부하기에 매우 적합해. 자, 역시 적합하다, 적절하다입니다. 자, 날이 따뜻해졌다. 어떻게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天暖和了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공부하기에 적합하다. 바로 적합한데 그 적합한 상황이 어떤 겁니까? 学习하는 겁니다. 그래서 很适合学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天暖和了很适合学习 한 번 더. 天暖和了很适合学习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适合 같은 경우는 맛이나 상황 혹은 사람이 목적어로 올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퀴즈 풀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그녀의 성격은 교사에 아주 적합해.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他的性格特别适合当老师 한 번 더. 他的性格特别适合当老师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이 잡지는 젊은 사람들에게 매우 적합하다.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这本杂志很适合年轻人 한 번 더. 这本杂志很适合年轻人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이 요리가 당신의 입맛에 맞을지 아닐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不知道这个菜适合不适合你的口味 한 번 더. 不知道这个菜适合不适合你的口味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이 식물들은 식용으로 부적절하다.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这些植物不适合使用. 한 번 더. 这些植物不适合使用.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넌 짙은 색깔의 옷이 잘 어울려.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你适合穿深颜色的衣服. 한 번 더. 你适合穿深颜色的衣服.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날이 따뜻해져서 공부하기에 매우 적합해.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天暖和了很适合学习. 한 번 더. 天暖和了很适合学习. 좋습니다. 이렇게 동사 适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거나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再见.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터중국의 김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중국어 동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동사는 바로 이 显得라는 동사입니다. 이 显得라는 동사는 바로 드러나다, 뭐뭐하게 보이다, 뭐뭐인 것처럼 보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아마 여러분들 显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오늘은 이 显得와 이 显, 이 두 가지 단어를 구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읽어보십니다. 너가 이 치마를 입으니 더 예뻐 보여. 자, 드러나다, 뭐뭐하게 보이다, 예쁘게 보인다. 그렇죠, 여러분들. 자, 너가 이 치마를 입으니 여기까지가 바로 주어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예쁘게 보인다, 더 예뻐 보여. 자, 이럴 때 보시면요, 显得 어떻습니까? 更漂亮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显得라는 동사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요, 목적어는 형용사만이 와야 된다. 명사 올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 显得 뒤에 오는 목적어는 바로 뭐다? 형용사이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그래서 너가 이 치마를 입으니 여기까지가 주어겠죠. 그래서 你穿这条裙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显得 어떻습니까? 更漂亮. 읽어보겠습니다. 你穿这条裙子显得更漂亮. 한 번 더. 你穿这条裙子显得更漂亮.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显得 같은 경우는 목적어를 뭘 갖는다? 그렇습니다. 바로 형용사를 목적으로 갖는다. 기억하십시오.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그녀의 여동생은 그녀보다 오히려 늙어 보인다. 역시 드러나다, 뭐뭐하게 보이다라는 뜻이다. 뭐 혹은 뭐뭐인 것처럼 보이다라는 뜻이죠. 그녀의 여동생, 타매매 이러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보이죠? 늙어 보입니다. 그래서 显得.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녀보다 늙어 보인다. 그러니까 比他老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他妹妹反而显得比他老. 한 번 더. 他妹妹反而显得比他老. 좋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니까 뭔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显이란 동사를 써도 되는데 왜 저 显得를 썼습니까? 저 显得해서 바로 双人得를 쓰니까는 우리는 아마 그 전에 우리 상태보호를 배울 때 바로 그 느낌이 생각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상태보호의 기본 형식을 다 따르고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보십시오. 他妹妹反而显得比他老. 근데 이 더를 빼볼까요? 显比他老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형태는 만들 수가 없어요. 바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바로 뭡니까? 동사 双人的 그 다음에 형용사 바로 그 형태 바로 상태보호의 비교문 형태의 그 문장 형태를 지금 띄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이 显得 자체는 동사이지만 이 구조 형태를 보면은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그 상태보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더 문장 자체를 이해하기가 좀 더 편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她妹妹反而显得比她老.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책상을 여기에 놓으니 방이 너무 혼잡해 보여.
역시 드러나다는 뜻입니다. 책상을 여기에 놓다. 자, 놓으려면 어떻게 하죠? 放을 쓰면 되는 겁니다. 放在这里 맞죠? 이런 식으로 할 때 放在这里坐着 됩니까? 안 되겠죠, 여러분들. 이럴 땐 뭘 써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把자문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把桌子放在这里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방이 어떻습니까? 房间显得非常 혼잡하다, 뭐 붐비다, 복잡하다 이럴 때 우리 쓸 수 있는 단어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용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房间显得非常拥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把桌子放在这里房间显得非常拥挤 좋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把桌子放在这里房间显得非常拥挤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요. 显得非常拥挤 이런 식으로 바로 목적어는 뭘 받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형용사를 목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방이 매우 혼잡하게 보인다. 책상을 놨으니까 이미 놨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놨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느낌 드시나 모르겠습니다. 이게 잘 이해가,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잘 이해가 안 된다 싶으시면 상태보호편을 한번 이렇게 좀 다시 한번 보시면은, 어떤 느낌이구나 충분히 알 수가 있으실 거예요. 바로 뭡니까? 상태보호는 바로 뭡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미 발생한 동작을 평가, 비교, 묘사를 하는 거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바로 뭡니까? 느낌 자체는 바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방에다가 뭘 놨습니까? 이 책상을 놓았습니다. 놓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이 방이 매우 혼잡해 보인다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그는 영웅의 본색을 드러냈다. 역시 드러내다, 나타내다 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자, 영웅의 본색, 英雄本色 이렇게 쓰면 되겠죠. 바로 영웅 본색이란 뜻입니다. 바로 本色 같은 경우는 바로 뭡니까? 명사입니다. 显得 같은 경우는 명사를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뭘 놔야 되죠? 그렇습니다. 바로 显을 쓰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他显英雄本色 됩니까? 됩니다. 문법적으로는 되지만은 여기에는 바로 뭘 쓰면 더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방향보, 바로 드러내서 밖으로 내보내고 있죠. 그래서 显出来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이렇게 만드시면 가장 좋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他显出了英雄本色 하면 더 他显出了英雄本色 좋습니다. 보시면은요. 이 显得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뒤에 뭘 갖지 못합니까? 명사를 목적으로 갖지 못합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이 显得 뒤에는 방향보, 바로 이 出 같은 出来 같은 이런 방향보를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무조건 뭘 써야 되죠? 显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他显出了英雄本色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는 젊어 보이지 늙어 보이지 않는다. 역시 드러내다, 나타내다는 뜻입니다. 자, 그는 젊어 보인다. 어떻게 말합니까? 그렇죠. 바로 他长得年轻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늙어 보이지 않아. 不显得老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배웠어요. 상태보호 형태에서 배웠습니다. 不显得老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죠? 显得不老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번에는 显을 써보겠습니다. 显을 쓰면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他长得年轻不显老 한번 더. 他长得年轻不显老 좋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显得 같은 경우는 앞에다가 뿌를 바로 부정형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죠? 不显 이런 형태를 쓰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显 뒤에는 역시 형용사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형용사가 오는데 어떤 형용사가 오죠? 그렇죠. 바로 이렇게 방금 우리가 했던 뭐 显得非常老 이런 형태를 만들 수가 없어요.
시엔 페이장라오 이런 형태 다 만들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바로 이름절. 시엔이 이름절이니까 역시 라오도 이름절. 바로 앞에 무슨 뭐 정도부사 이런 건 쓸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정도부사를 쓰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시엔더 페이장라오 요런 형태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바로 이 시엔더와 시엔의 차이점입니다. 한번 더 읽어볼까요? 他长得年轻不显老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약의 효과는 아직 분명하지 않아. 자, 显더 같은 경우는 동사로만 쓰입니다. 그런데 이 显 같은 경우는 보시면요. 형용사로서 명확하다, 확실하다, 분명하다라는 형용사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쓸 수 있죠? 단독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显더 같은 경우는요. 단독으로 쓰지 못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显더什么什么가 붙습니다. 그런데 이 显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바로 단독으로 수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바로 일반적으로는 뭐 위아래 동사 뜻도 되겠지만 형용사 뜻으로 만들어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약의 효과 要的效果 아직 还 그다음 분명하지 않다 不显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要的效果还不显 한 번 더. 要的效果还不显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의 효과는 还不显 아직 분명하지 않아 뭐 나타나지 않았어 이렇게 번역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 시엔이 단독으로 쓸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뭐다? 이 시엔이 형용사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이번에는 퀴즈 풀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너가 이 치마를 입으니 더 예뻐 보여?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你穿这条裙子显得更漂亮. 한 번 더. 你穿这条裙子显得更漂亮.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녀의 여동생은 그녀보다 오히려 늙어 보인다.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她妹妹反而显得比她老. 한 번 더. 她妹妹反而显得比她老.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책상을 여기에 놓으니 방이 매우 혼잡해 보여.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把桌子放在这里房间显得非常拥挤. 한 번 더. 把桌子放在这里房间显得非常拥挤.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는 영웅의 본색을 드러냈다.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他显出了英雄本色. 한 번 더. 他显出了英雄本色.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는 젊어 보이지 늙어 보이지 않는다.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他长得年轻不显老. 한 번 더. 他长得年轻不显老.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약의 효과는 아직 분명하지 않아.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药的效果还不显. 한 번 더. 药的效果还不显. 좋습니다. 이렇게 동사 显더와 显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거나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마치겠습니다. 再见.